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수와 폐수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를 주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수, 폐수의 위치 문제는 우리 고대사에 아주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오래된 문제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지형지세 를 고려하는 겁니다. 자, 가장 유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지도를 표지에 지금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대인들이 살려면 평원에 살아야 되겠죠. 이런 평원지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녹색으로 된 바탕이 바로 이게 평원지대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조선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이 화북평원하고 이쪽에 요하 지역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반도 평양 일대라든가. 근데 한반도 평양은 요수 폐수가 위치할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제외하면요. 이 두 지역인데요. 이 나나 동쪽도 보시면 여기가 다 이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이쪽 장려 지역 여기에서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연산산맥의 너머에 가가지고 조선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은 굉장히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면 아마 이쪽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들이 혹은 고구려 세력들이 이 땅을 화북평원을 빼앗기고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아니 해안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계속 이걸 반복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중 국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하고 중원 세력 간에. 그리고 이제 요수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에 대해서는요, 사기의 연오군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기에는요, 사기 흉노열전에 이 기록이 돼 있죠. 이 동호가 천리퇴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사기 소전열전이라든가 전국책 연책에 보면 연나라가요, 이쪽에 태행산맥 서쪽에 있었어요. 이 태행산맥은 엄청난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계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산들이 그냥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고용관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가 중산국이 이제 조나라가 중산국을 멸망시킬 때 연나라도 고용관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 조선 세력, 조선 요동 세력을 습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화북 보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조선 세력들이 천리퇴각한 겁니다. 천리퇴각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나까지입니다. 나나. 이 나나 일대까지 밀려나 버린 거야. 순식간에. 예. 연산산맥 일대까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연나라가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연나라가 개가 이쯤에 있었을 겁니다. 개를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천리퇴각한 거기에다가 연장성을 축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의 설명이 다 있어요. 조양에서 양평까지. 자, 여기 조양에서부터 이 고용관 일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장성을 쌓아가지고 이 양평까지 이런 거 여기까지. 옛날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여기 이쪽까지는 장성을 못 쌓았어요.
그 진시황한테 222년이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나라가 약 그 296년에 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약 70여 년 동안 열심히 장성을 쌓은 것이 여기까지 양평까지 쌓은 거예요. 양평의 위치는 왜 이거는 요동의 이 치소가 바로 양평이죠. 그러니까 양평이 이쪽 구석에 있겠어요? 요동의 한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평까지 쌓은 겁니다. 그 안에 연 5구를 설치를 했어요. 자, 연 5구는요. 먼저 이 연산산맥하고 태행산맥이 만나는 요 지점이 어양입니다. 어양구를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곡구는 이 원래 연나라가 있었던 지역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북 보정 일대, 이 영정하의 그 남쪽 요 일대에 오북평을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강이 이게 요수입니다. 요수. 그래서 요수의 서쪽을 이렇게 요서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동쪽은 이렇게 요동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창녀 여기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요동이라고 한 겁니다. 연나라가. 자치통감하고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그 수나라군하고 당나라군이 이제 요수를 건너기 전에 어디에 집결했는가를 보면은 또 요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치통감 수양제 대업 7년 611년 4월 조를 보면요. 황제의 거가가 탁군의 임사궁에 이르렀다. 이 탁군은 바로 그 북경 남쪽이죠.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도 여름 4월에 거가가 탁군의 임사궁에 이르렀다. 예, 북경 남쪽에 임사궁을 만든 거예요. 예, 탁군에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 남쪽 상건수가 이 탁군이 바로 상건수가 바로 영정하를 가리키는 거죠. 영정하의 이름이 상건하, 뭐 상건수 이렇게 불렀어요. 상건수가에서는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임사궁 남쪽에서는 상제에게 유제를 지냈고 개성 북쪽에서는 개성은 바로 이제 그 영정하의 상류 쪽입니다. 거기서 무운을 비는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자치통감 정관 18년 644년 11월 이때는 이제 당태종이 이제 그 고구려를 침공할 때입니다. 이때는 유주에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이 유주는 바로 북경을 가리키는 거죠. 북경 일대. 그러니까 다 북경이라든가 탁군, 그 북경 남쪽 거기에 모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삼국사의 고구려 봉기는 자치통감을 옮겨 쓴 거예요. 유주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운제와 충차를 제작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북경 일대에서 이게 지금 성벽 오르는 사다리하고 충차, 성벽 깨트리는 그런 병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반도의 평양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나를 또 건너 가지고 요하 일대까지 그 멀고 먼 거리를 몇 개월 걸려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 그 일대도 숲이 많아 가지고 무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만들었을까요? 유주에서. 이 정치 군사적인 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조에도 요수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동군은 진나라 때 설치된 거고 유주에 속하는데 양평이지 않습니까? 양평이 바로 목사라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동군의 치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동군에 망평현이 있는데 이 망평에서 대요수가 이 국경 밖에서 발원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 즉 안시성이 있었던 곳에 이르러가지고 바다로 이제 거기서 바다로 쭉 흘러서 내려가는데 1250리를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양이 있는데 요양에는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양에 이르러 요수 아래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서 지리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하게
이 요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경총요 북번지리 영경주군 12에도 보면요, 동북쪽으로 백사를 지나 70리를 가면 단주에 도달하는데, 단주 일대가 조선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선하에서 90리를 더 가면 고북하구에, 고북구 장성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당서 지리지의 단주는 바로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박달나무 단자. 사해현으로 어양군에 속한다 이렇게 됐고요. 어양군은 북경 동북 쪽이죠. 백도백가에서 단주, 박달나무 단을 쓰는 단주는 북경시 미룬구 백단현 일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단이라는 것은 밝고 밝은 양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조선이 평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평한 땅이다 이런 이야기죠. 밝은 땅. 북경 동북 쪽의 백하 일대에서요, 가게 되면 어양군 단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조선하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거북구 장성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북구 장성 일대가 조선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병도 씨가 1977년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비정한 요수의 위치는요, 동호와 조선의 경계는 바로 여기를, 요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하. 이게 요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수는 청천강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뭐냐면요, 여기서 연나라한테, 연나라 동쪽에 있었던 나라는 동호라는 거예요. 예, 동호가 연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천리를 퇴각했습니다. 예, 요 나나까지. 그리고 나서 위략의 기록을 또 여기다 합합니다. 위략은 350년 후에,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진 350년 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는 여기서 빼앗긴 땅을 동서로 천리, 남북으로 천리해서 이천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말하는 천리 퇴각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거지 땅을 갖다가 이 거리로 그냥 여기까지 해갖고 여기까지 또 천리, 예,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해서 천리, 그래서 이천리 하면 삼천리, 도합 삼천리는 약간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 청천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조준 국경이 여기서 중원 세력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고구려 국내성은 바로 이 산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약탈 경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성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요, 아마 한 3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말도 여기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산속에서. 그래서요, 연나라가 여기 이 조양에서부터 장성을 쌓아가지고 요렇게, 예, 연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포크레인으로 쌓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쌓답니다. 요양까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성립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라는 책의 106페이지에는요, 요수가 나나라고 주장돼 있어요. 나나밖에 없다고. 자, 습여수, 약칭 습여수를 그 습수라고 봤어요. 그래서 포구수와 합류하고 유수, 즉 나나와 합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수경주 경문 습여수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있잖아요, 이 수경주를 해석을 이게 그 리지린이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리지린은 대단한 게 습여수가 상곡 거용간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상곡은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그 습여수가 이 거용간에, 여기 상곡 일대가 거용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태행산맥이 지나가고 이 태행산맥을 넘어가는 관이 바로 거용간입니다.
거용관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북경, 이게 개를 또 북경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가 바로 군도산입니다. 군도산. 군도산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 내려가거든요. 영정하고 합류해요, 이게. 그리고 이쪽으로 그 내려오는 요렇게 예, 포구수입니다. 포구수 이거. 여기 세 개가 이렇게 해서 합류하거든요. 이거 백하고요. 나나하고는 도저히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 조화입니다. 조화. 이게 백화. 두 개 합쳐갖고 이게 조백하고요. 그 온유화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만나서 영정화하고 합류해요. 세 강이. 근데 어떻게 이게 그 나나가 요수가 됩니까? 폐수 문제는 예, 폐수도 또 여기라고 그래요. 예, 폐수는 차후에 살펴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수가 나나가 요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거용관에서 나온 어떻게 습여수가 무슨 수로 나나하고 합류를 해요?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립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지역도 답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지형 지세를 전혀 모르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수나라 당나라 침략군이 어디에 집결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태행산맥하고 연산산맥으로 둘러싸여진 화북평원 지대입니다. 화북평원에 그 여기 요 일대를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 중원 세력, 여기가 조선 세력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대는 이제 수나라 당나 때는 고구려가 되는 거죠. 고구려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폐수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폐가요, 발음이 배수라고 발음된다고 합니다. 이게 박수입니다. 박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평양이 바로 이 일대 여기에 평양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는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도 물줄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못 가요. 그 산악지대까지 있는 데다가 산악지대 사이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리 가다가는 다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요렇게 그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요동으로 두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게 200리에 달하는 요택이 있었어요. 요택을 지나면 요수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수가 바로 국경이었던 거죠. 폐수. 그럼 폐수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요양, 양평. 즉 여기에 평양성이 있는 거예요. 요동성이 여기에 있고요. 자, 당태종이 왔다는 그 당산이 바로 그걸 기념해서 지명을 만든 게 당산이죠. 당태종이 여기 지나갔다면 여기다 뭐하러 지명을 만들어요? 당태종이 여기서 요동성 전투를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당산이라는 지명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와 동쪽이나 서쪽에다 자꾸 비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나 여기 이쪽은요, 완전히 아까 보셨죠? 첫 화면에서. 여기 산악지대예요. 다 산인데 무슨 소리 여기에 그 조선 세력은요, 여기요, 창녀 요 일대만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왕엄성을 두고 이쪽 산악지대에 이제 고구려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조선에 속한 나라잖아요. 조선 요동 세력들이 다시 이제 그 평야지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공을 하는 겁니다. 약탈이 아니에요. 원래 빼앗긴 땅을 찾는 것이지 무슨 약탈입니까? 폐수에 대한 사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폐수는 국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국경. 요수하고 달리. 요수는 사마천이 요서와 요동을 가르는 강.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요수다. 그래서 그 동쪽이 요동, 서쪽이 요수다라는 것이고요. 폐수는 조선 또는 고구려와 중원 세력 간의 그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요. 조선 왕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 전성기에, 연소왕기에 그 위만이 그 진번과 조선을 공략해가지고 복속시켜서 관리를 두는 한편 요새를 쌓았다. 연나라가요. 위만이 아니라. 그 바로 연나라 징계 때 이야기죠. 진이 연을 멸망시켰을 때 이제 결국 BC 222년에 연나라가 그 진나라한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까지는 너무 멀어요. 더구나 그러고 나서 진나라가 그냥 10년 만에 그냥 멸망해버리니까 다시 한나라가 이제 유방의 한나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동 땅까지는 너무 멀어가지고 지키기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예. 왜냐면은 산속에 살 수 없잖아요. 평야지대를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에서 요동의 옛 요새를, 즉 요서와 요동을 가르는 그 지역에다가 요새를 수리해가지고 폐수로, 그 옆으로 흐르는 이 요수를 폐수로, 즉 박수, 이걸 국경으로 삼아가지고 그때 다시 그 한나라 시대의 연국이라고 했죠. 노관이를 연나라 왕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연나라에 속하겠다. 노관이. 삼국찬조는 이에 대해서요. 한나라 때 이르러 노관을 연왕으로 삼았는데 조선과 연이 바로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수가 국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연나라 이제 그 나중에 노관이 홍로로 망명하니까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을 해서 호복을 입고, 즉 조선의 옷을, 오랑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준왕에게 항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사, 수서, 구당서, 신당서, 고구려조에는 모두 고구려의 도읍은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증축한 것이 바로 장안성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니까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폐수의 북쪽에 있었던 평양성이죠. 동서거리는 육리로 산을 따라 굴곡을 이루고요. 남쪽에 폐수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폐수를 남쪽으로 하는 이 평양성. 그거는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산산맥하고 태행산맥하고 연산산맥의 지형이 여기가 바로 화북평원이에요. 이쪽이. 나머지 지역은요, 다 여기는 산맥이에요. 산맥지대. 그러니까 조선이 요 창녀 일대까지 밀려난 거예요. 처음에. 원래 조선이 여기 있다가 연나라한테 여기서 천리를 태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나 일대에다가는 장성을 못 쌌잖아요. 양평까지만 장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요 일대에다가 요동 외요를 싼 거죠. 나나 일대에. 그러니까 그 위만이가 이 요동 고세를 먼저 지나잖아요. 요동 고세가 바로 여기 요수 또는 폐수를 지나기 전입니다. 요동 고세를 지나가지고 폐수를 건너가지고 상하정에 와가지고 창녀에 있던 준왕에게 와서 복속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원에 난리가 나니까 이제 막
연나라 사람이든 조나라, 심지어 조나라 사람들 막 지금 제나라 사람들까지 막 모두 몰려듭니다. 이쪽으로 전쟁이 안 나는 곳으로. 그러니까 위만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위만을 무슨 뭐 그 화족이라고 그렇게 주장들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만은 상나라 유민입니다. 상나라 유민. 동이족이에요. 위씨는. 그러니까 위만이가 무슨 뭐 잔타를 했느니 뭐 했느니, 근데 준왕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보다 현명한 위만이를 왕으로 삼는 게 더 좋은 거죠. 현명한 거죠. 그래서 조선 세력들이 모두 위만 조선에 집결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위만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때 폐수는 바로 이렇게 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즉 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백화 밑에 쪽에 이 살수가 있습니다. 이 살수는 바로 죽일 살자가 아니고요. 보살할 때 살자고 박다는 뜻입니다. 박다. 햇살할 때 살자예요. 그래서 이게 박수라는 거고 폐수도 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다는 뜻의 강이 이게 바로 여기 이 강을 요수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수와 폐수는 조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요렇게 그 어양 요쪽으로 이렇게 백화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조화가 내려옵니다. 여기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조백화가 돼요. 조백화가 돼 갖고 이게 조선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강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이걸 갖다 요수라고 하는 겁니다. 요쪽 백화하고 만나기 전의 상태를 소요수라고 하고요. 밑에서 백화하고 만나는 거를 대요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나라 즉 한나라하고 국경이었던 바로 폐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요동에 고구려가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평양성은 바로 이 백단현 일대가 바로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 직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못 온다고 그랬죠. 이쪽은 산악지대에다가 험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줄기가 너무 많아서 이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요동을 치고 평양성으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이상 요수와 폐수 위치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